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장동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김은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똑같이 네. 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좋게 하진 않았는데요. 네. 뭐 그대로 나온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1조 5천억 그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제 유동규라는 본부장급 한 명이 네. 독자적으로 수천억 특혜, 수백억 뇌물, 혼자 주고받는 초대형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깃털은 수북하게 뽑아놨고 몸통을 보존한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고 오죽하면 20일 그 구속기간 동안 기억나는 건 쪼개기 회식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여권 대선 후보 앞에서 갈대처럼 누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임 유동규 씨 위에 배임에 있선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손도 안 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민관 개발할 때는 네. 최종 인허가권자가 사실상 결정의 최고점에 있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대장동을 직접 설계했다고 하셨는데 신용에 그친 수사가 아닐까 하고요. 증거를 피해가고 본질만 골라서 우회했던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선거자금, 즉 43억을 분양대행업자가 줬는데 그 일부가 인허가 로비 그리고 재선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진술도 흐지부지 됐고요. 네. 공모지침서 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민간의 수익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또한 강간무소식이었죠. 알겠습니다. 썸이 필요한 이유고요. 네. 조금 전에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온 네.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저축은행이나 SK 관련 의혹은 손도 안 댔고 그다음에 돈이 흘러간 곳, 예를 들어서 50억 클럽도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그럼요.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거였을까? 혹은 다주기 상황에서 여야 안배를 하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갑갑하게 봤고요. 예. 어쨌든 그 과거에 드루킹 특검만 하더라도 한 44일, 최순실 특검만 하더라도 한 37일 걸렸었는데 조속히 특검에 여당이 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특검 이야기에서 이제 쟁점은 바로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의 부실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바로 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이재명 후보께서 조건 없이 특검 받겠다 하셨거든요. 예. 근데 뒤로는 새로운 조건을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게이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나요? 아니면 화천대유 대주주인가요? 이게 그 당시 2011년에 당시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이 저지른 불법 대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부실 대출 규모가 4조 6천이었습니다. 관련된 특수목적법인이 120개였는데 남욱 정영학이 연관된 대장 PFV 같은 그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고 실제로 예금보험사가 고발한 건 그로부터 3년 뒤였거든요. 예. 그러나 미리 예측하고 당겨서 단순 참고인 조사받은 사람을 별건으로 털어야 했다는 논리인가요? 저는 이거 무리한 요즘 말하면 억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책임 돌리기라는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억가라는 게 억지로 간다 이런 준말이라면서요? 예, 준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국토위 회의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인용해드리면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제보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증거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도 기사로 나온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도가 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독대나 아니면 직보를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에서 오히려 조금 변경을 해서 합동회의 차원에서 내가 보고를 받은 바는 있다라고 사실 말을 살짝 바꾸셨죠. 그리고 그 당시 보도 내용에서도 공모지침서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로 해서는 민간을
불러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추가 이익과 관련해서 고민해보라는 그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을 반성한다.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진의였을까? 라고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당 보도 말고 별도의 루트로 관련 어떤 정보를 입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근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신가요? 네. 워낙 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보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폭발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보자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제보자를 공개한 뒤에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할 것인가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요. 아무튼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 그러면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공개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팔로우업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개발이익 환수법 있잖아요. 이게 왜 지금 국토위에서 이게 계속 공전이 되고 있는 걸까요? 개발이익 환수법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한 강도로 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이익을 민주당은 10%로 제한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6%로 제한을 했죠. 그리고 저도 또한 이 절차를 강화해서 불필요하게 인하권자가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지사 시절에 성남시의 부당이득 환수를 권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요. 그 입법 근거를 마련한 부당이득 환수 법안까지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안만은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법안만 하나 던져놓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나 그 측근들이 대장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혹을 해명하는 게 순서고요. 그리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놓고 차분히 논의하는 곳이지 이재명 후보의 물타기를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이게 법안으로 셀프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장동 의혹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개발이익 환수는 당연히 논의가 돼야죠. 그거를 왜 부인하겠어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이득 환수까지 법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의 부당이득 환수 법안은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 왜 우리 부당이득은 악이고 민주당의 부당이득 환수는 선이라고 보시는지 그 이분법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안에 법률안이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 그 안은 못 올린다 이런 주장인가요? 그러면 정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야 협상이 결렬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두 개 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근데 두 개 다는 못 올린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겁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저희 윤창현 의원이 발의를 했었던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법안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 막바지 협상의 결렬 사안이었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그럼 따로 또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특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 질문 드릴게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산저축은행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조금 전에 김병욱 의원도 주장하던데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못 받는 카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 안 하겠다부터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내 지도부에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받겠다 하셨으니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의만 특검인지 아니면 말로만 특검하겠다 하셨는지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협상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공식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졌겠지만 의지가 없다는 점을 저희 측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무엇을 붙이자 아니면 무엇을 떼자라는 것 또한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협상에 대한 즉 특검에 대한 가부부터 민주당이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보는데 특검 논의가 워낙 갈래가 여러 가지여갖고 뭐 쌍특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건 다 빼고요. 그럼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 대장동 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가 된다면 부산저축은행은 네.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혹시 해도 되는 겁니까? 쌍특검은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예. 그래서 고발 사주까지 다 특검을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진지하게 대화에 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하겠죠. 네. 그렇지 않고 이 조건을 받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건 네. 특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의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특검 받겠다는 것은 언론 플레이용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정성이 안 담겨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시간을 질질 끄는 의도가 아니라면 예. 어서 빨리 대화에 응해 주십사라고 하는 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